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합니다. 7년째예요. 손님들께 립스틱을 발라드리고 피부 고민을 들어드리며 밝게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시댁에 가면 제 직업은 부끄러운 것이 되더군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애는 그냥 일 좀 해요. 백화점 일하는 말은 빼고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7년 동안 참았어요. 명절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하고 시댁 제사상도 혼자 차리면서 말이죠. 맏며느리니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진을 찍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참은 건 미덕이 아니라 그냥 당한 거였구나. 이제는 말할 때가 됐구나. 저는 박서연입니다. 35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뒤였어요. 시댁에 첫 문안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우리 정우가 예수라는 애라 좀 예민해. 많이 이해해줘야 해. 예술. 남편 정우는 사진작가였어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죠. 수입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달은 2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년 퇴직하신 지 3년쯤 됐다고 하셨죠. 처음 뵐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사람을 평가하시는구나. 제 옷차림을 훑어보시고 말투를 살피시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으실 때의 그 표정이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파는 거? 아,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 일 하지 뭐. 그 말에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은 제 직업을 좋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신혼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죠. 서연아,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야. 재료비는 내가 줄 테니까 장 보고 우리 집으로 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댁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21가지. 시어머니께서 전날 적어주신 메모지에 적힌 숫자였어요.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표고버섯전 하나하나 튀기면서 손이 저려왔습니다. 정우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8시쯤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왔죠. 고생 많아. 나도 도와줄까? 괜찮아. 당신은 쉬어. 사실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전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정우는 예술가라. 음식 같은 건 잘 못해. 서연이 네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 상을 다 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전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처음 치고는 괜찮네. 근데 색이 좀 진한 게 있어. 다음엔 불 조절 잘해야 돼. 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뭐, 백화점에서는 이런 거 안 해봤을 테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 백화점. 또 그 단어였어요. 마치 제가 음식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오후 시동생 재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지민.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지민 씨 손을 잡으셨죠. 어머, 선생님이세요? 우리 재우가 복도 많지.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대학은 나왔거든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교사가 아니면 배운 사람이 아닌 거였죠. 저녁 무렵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서연아, 재우랑 지민이가 내년에 결혼한 데에 상견례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네, 그러죠. 근데 지민이 학교 교장 선생님 노신데 체면 있는 집안끼리 만나는 거니까 우리도 격에 맞춰야지. 체면, 격, 그런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그런 말씀 한 번 안 하셨거든요. 백화점 직원의 결혼식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재우와 지민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장소를 특급 호텔 중식당으로 잡으셨죠. 우리 결혼 때는 동네 한정식집이었는데 말이에요. 상견례 날 저도 따라갔어요. 지민 씨 교장 선생님이 오셨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분께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쪽은 큰 며느리예요. 애가 일 좀 해요. 또 백화점이라는 말은 빠졌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지민이 시집 온 뒤 제 역할은 더 분명해졌어요. 명절마다 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민아, 너는 손 쓰지 마. 선생님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연아, 너가 원래 일 잘하잖아.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화목해. 저는 선생님 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백화점 손이었죠. 거칠어져도 상관없는. 그해 겨울이었어요. 결혼 2주년 되던 해에 시어머니께서 두 며느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엄마가 선물 하나씩 줄게. 먼저 지민에게 자동차 키를 주셨어요. 하이브리드 SUV, 새 차였습니다. 지민아, 학교 출퇴근하는데 편하게 다녀. 선생님이 대중교통 타면 피곤하잖아. 지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는 중고차 열쇠를 주셨어요. 20년 된 경차였습니다. 서연아, 너도 차는 있어야지. 장 볼 때 편하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지민에게는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저한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를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우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지민한테는 새 차 사주고 나한테는 20년 된 중고차 주셨어. 그게 뭐 어때? 차는 차잖아. 똑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가 원래 선생님을 좋아하시긴 해. 근데 뭐 서운해하지 마. 엄마 성격이 그래.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지민은 손님처럼 앉아서 차만 마셨죠.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너는 평일에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잖아. 명절만이라도 쉬어. 저도 평일에 하루 종일 서서 일했거든요. 백화점 매장 직원은 앉을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이힐을 신고 서 있어야 했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었나 봐요. 어느 설날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을 베었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깊숙이 베어서 피가 계속 났죠. 화장실로 달려가 지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서연아, 잡채는 다 됐어?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을 좀 다쳐서요. 어머, 조심해야지. 그래도 음식은 제 시간에 해야 돼. 손님들 오시기 전에 다 차려놔야 하잖아. 손이 아픈지는 안 물으시더군요. 그냥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는지만 걱정하셨어요. 저는 밴드를 2개 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피가 배어나와서 밴드를 한 번 더 감았죠. 잡채를 볶는데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서러워서요. 그날 저녁 시댁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지민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 애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며느리는 일 좀 해요. 애와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잘해요. 제 직업은 또 빠졌어요. 그냥 일 좀 한다고만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만 자꾸 무시하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아끼시잖아. 명절 때마다 음식 맡기시는 거 보면. 그게 아껴서 그런 거야? 지민한테는 손 하나 안 대게 하시잖아. 지민이는 선생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지. 너도 이해해줘. 이해. 또 이해하래요. 저는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정우는 점점 더 바빠진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장이라고 했어요. 사진 촬영이 있다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한다고 했죠. 어느 날 밤 정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실수로 침대 옆 탁들에 놓인 휴대폰을 봤죠.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은지.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일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정우가 출근하고 나서 집안 청소를 했어요. 서재를 정리하다가 카메라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정우가 소중히 다루는 카메라였죠. SD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정우가 찍을 사진들이었어요. 각도가, 빛이, 모든 게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저를 찍을 때는 대충 찍었거든요. 자, 찍는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한 장 찍고 끝이었죠. 근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수십 장을 여러 각도로 예쁘게 담아냈더군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울었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찍고 있었구나.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정우가 돌아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작업하고 있어? 어? 아, 기업 홍보 사진 찍고 있어. 왜 그래? 혹시 인물 작업도 해? 가끔. 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기업 홍보 사진에 저런 사진이 필요할 리 없거든요. 아니, 그냥 요즘 바빠 보여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확신이 생기면 그때 말하자고 생각했죠. 며칠 뒤 시댁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선생님 모임이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의 옛날 제자들 모임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엔 가자고 하시더군요. 주말 시댁에 갔어요. 선생님 모임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속 그 여자였어요. 정우가 찍었던 바로 그 여자요.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소개하셨어요. 얘는 은지, 내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지금 중학교에서 미술 선생님 하고 있어. 은지. 새벽에 정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지가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겠어. 그 순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아니, 어쩌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거겠죠. 집에 도착해서 정호를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당신 송은지라는 사람 알아?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딱 0.5초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당신 어머니 제자, 중학교 미술 선생님. 아, 그 사람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이었어요. 한두 번 본 사람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쁘게 찍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확신했죠. 내 남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정호를 지켜봤어요. 출장이라고 나가는 날엔 몰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카페에서 은지와 만나 웃고 있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짓던 표정으로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혼자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우가 쓰는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메신저에 은지와의 대화가 수백 개 있었어요.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진짜 예술가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윤지야, 너만 나를 이해해줘. 집에서는 아무도 내 작품을 이해 못해. 오빠 힘들죠? 제가 옆에 있어줄게요. 저는 정우의 작품을 누구보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진전에도 따라갔고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물어봤죠. 근데 정우는 귀찮아했어요. 넌 몰라. 예술은 설명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런데 은지한테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작품 의도가 뭔지, 어떤 감정을 담았는지 제가 듣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은지를 소개했더군요. 엄마, 은지 선생님 기억나시죠? 엄마 제자였던. 요즘 제 사진 작업 도와주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래, 은지 착하더라. 우리 정우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엄마가 마음이 놓여. 집사람은 예술을 몰라서 답답할 텐데. 집사람,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군요. 이름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집사람.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차올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묵인하셨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추기셨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백화점에 출근했어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화장품을 권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그런데 속은 타들어갔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배가 물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는 숨기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정우가 있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일찍 와 있으니 오히려 이상했죠. 왜 일찍 와? 오늘 작업 일찍 끝나서. 서연아, 다음 주에 출장 좀 가야 할 것 같아. 어디? 제주도. 리조트 홍보 사진 찍는 거야. 3박 4일 정도 걸릴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노트북에서 봤거든요. 은지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더군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죠. 다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명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서연아, 다음 달이 내 환갑이야. 환갑잔치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네, 어머니,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손님 명단 정리하고 식당 예약하고 너 백화점에서 일하니까 선물 세트 같은 거 알아봐줘. 또 백화점 직원을 이용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요. 어머니,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드릴게요. 환갑 맞이해서 뜻깊은 걸로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효심이 있네. 효심. 저는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백화점 매장 창고를 확인했어요. 행사용으로 쓰던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풍선 상자, 영상 패키지 세트, LED 조명, 고객 이벤트 때 쓰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환갑잔치 날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그날이 적기였어요. 정우의 노트북에서 사진들을 복사했어요. 은지와 찍은 사진, 둘이 함께 있는 영상, 시어머니와 정우가 은지에 대해 나눈 대화 캡처,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백화점 마케팅팀 후배에게 부탁했어요. 영상 편집 좀 해달라고요. 후배는 흔쾌히 도와줬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슨 영상인지, 왜 만드는지. 그냥 조용히 편집해줬죠. 완성된 영상을 받아봤어요.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7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제 결혼 생활 7년이 담긴 증거였죠. 정우는 제주도에 갔어요. 은지와 함께요. 떠나는 날 아침 저한테 키스하며 말했어요. 다녀올게. 보고 싶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다녀와. 좋은 사진 많이 찍고. 정말 좋은 사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군요.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로 쓸 거니까요. 혼자 남은 집에서 환갑잔치 선물 상자를 준비했어요. 크고 예쁜 상자에 풍선과 영상 장치를 넣었습니다. 상자를 열면 풍선이 터지면서 영상이 재생되도록요. 마지막으로 리본을 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빨간 리본이었죠. 축하한다는 문구도 적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환갑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이러니했어요.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에 보답한다니.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거짓말도, 무시도, 차별도. 환갑잔치 날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저는 상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정우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은지의 냄새였을 거예요. 잘 다녀왔어? 응, 날씨가 좋아서 사진 잘 나왔어.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태연했어요.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줘. 제주도 풍경 궁금한데. 아, 나중에. 아직 편집 안 했어. 당연히 보여줄 수 없겠죠. 리조트 홍보 사진이 아니라 은지와의 연애 사진일 테니까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환갑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서연아, 잔치 준비 다 됐어? 음식은? 네, 어머니. 식당에서 다 준비해 주신대요. 제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래? 뭔데? 비밀이에요. 당일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센스가 있네. 기대할게. 센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쪽으로는 아니겠지만요. 잔치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지난 7년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정우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백화점 1층 로비에서였죠. 정우가 사진전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사진 작가세요? 정우가 돌아봤어요. 그때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지하전시장에서 개인전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전시회에 갔어요. 정우의 사진은 아름다웠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천천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정우가 말했어요. 나 돈을 많이 못 벌어. 예술가는 원래 그래. 괜찮아. 우리 같이 벌면 되지.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됐어요. 존중도 필요했고, 배려도 필요했고, 신뢰도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그 어느 것도 주지 않았어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환갑잔치 날이니까요. 씻고 옷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배운 메이크업 기술을 총동원했죠. 립스틱은 빨간색으로 골랐어요.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정우가 일어났어요. 오늘 엄마 환갑잔치지? 몇 시에 가면 돼? 11시까지 도착해야 해. 당신 정장 준비해뒀어. 알았어. 정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인데도요. 아마 은지 생각하느라 바빴겠죠.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말하려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차에 선물 상자를 실었어요. 빨간 리본이 달린 큰 상자.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어머니, 환갑 선물이야. 특별하게 준비했어. 뭔데? 나도 궁금한데? 나중에 보면 알아. 식당에 도착했어요.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체면을 중시하시니까 당연히 좋은 곳을 골랐겠죠.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환갑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시동생 재후와 지민도 있었습니다. 지민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언니, 오늘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 응, 특별한 날이잖아. 지민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더군요. 빨간 저고리에 금박 치마. 환갑을 맞은 여자의 옷차림이었죠. 어머니,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서연아, 선물은? 저기 놓여 있어요. 잔치 끝나고 열어보실 거예요. 왜 나중에? 지금 열어보면 안 돼? 다 같이 볼 때 여는 게 좋아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자를 보시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죠.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옛날 제자들, 친척들, 동네 친구들.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은지가 들어왔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다가갔죠. 선생님, 환갑 축하드려요. 제가 꽃다발 준비했어요. 어머, 은지 왔구나. 고맙다. 시어머니는 은지를 껴안으셨어요. 따뜻하게요. 제게는 한 번도 그러신 적 없는데 말이에요. 은지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정우의 아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최대한 밝게요. 안녕하세요. 저 큰며느리 박서연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은지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갔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죠.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다니며 손님들께 인사하셨어요. 환갑 주인공답게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행복해 보이시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우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환갑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가 들어왔어요. 3단짜리 큰 케이크였죠. 초에 불을 붙이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촛불을 끄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요. 재우가 말했어요. 이제 근영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7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느꼈던 감사함을 담았습니다. 선물 상자를 시어머니 앞으로 가져갔어요. 빨간 리본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열어보세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리본을 풀었어요.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풍선이 터졌습니다. 펑! 작은 폭죽 소리였죠.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큰 화면이 상자에서 펼쳐졌어요. LED 스크린이었습니다. 백화점 이벤트용으로 쓰던 장비였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7년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 정우와 은지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다음은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습, 바닷가에서 포옹하는 모습,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목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주저앉았죠. 정우는 얼어붙었어요. 영상이 계속됐어요. 이번엔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정우와 은지가 주고받은 대화들이요. 당신은 내 영혼의 동반자예요. 은지야, 너만 나를 이해해. 오빠, 사랑해요.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 정우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어요. 엄마, 은지 선생님이 내 작업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은지 착하더라. 우리 정우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엄마가 마음이 놓여. 집사람은 예술을 몰라서 답답할 텐데.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저게 진짜야?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큰며느리 불쌍하네. 영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손을 베어도 계속 일하고 그 옆에서 지민은 앉아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 대비됐죠. 자막이 떴어요. 7년 동안 맏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일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재우가 얼른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서연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했나요?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정우가 다가왔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진실을 말한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바로 여기서 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어머니 환갑잔치.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은지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데 시선이 따라갔죠. 저게 그 여자야? 선생님이라면서 남의 남편을? 에휴, 요즘 젊은 것들.
손님들의 수근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몸을 떨었습니다. 재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은 어머니 환갑잔치인데. 바로 그래서 오늘이에요, 재우 씨. 7년 동안 참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지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지민 씨, 당신도 힘들었죠? 착한 며느리 역할 하느라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요. 아무도 못 볼 만큼 작게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명수가, 이게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셨을 뿐이었죠. 네가 손자 며느리 사랑한다고 자랑하더니 이런 식으로 차별했어? 그것도 아들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영상에 다 나왔잖아. 에휴, 선생님 하셨다는 사람이. 친구분이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환갑잔치는 엉망이 됐어요. 연회장에 남은 건 시댁 식구들 뿐이었어요. 어머니, 정우, 재우, 지민, 그리고 저요. 시어머니께서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화려했던 한복이 쭈그러져 보였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어머니, 7년 동안 참았어요. 백화점 직원이라고 무시하셔도 명절마다 혼자 일해도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아요.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게 나는 예술가는 이해해주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집사람은 예술을 몰라서 답답하다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지만 사람이에요.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엄마 환갑잔치를 망쳐놓고. 당신이 우리 결혼을 망쳐놓았잖아요. 7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 받을 거고요.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도 이미 선임했어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연회장을 나가려는데 지민이 따라왔습니다. 언니, 저 미안해요.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민 씨 잘못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 집안에.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죠 뭐. 제 인생 제가 살아야죠. 지민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각자의 싸움이 있는 거니까요. 연회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환갑잔치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제 결혼 생활도 그랬어요. 처음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이제 채울 시간이에요. 제 방식대로요. 환갑잔치 다음 날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7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처럼요.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했어. 네가 참을 만큼 참았어.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딸이 고생한 게 안타까우시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죠. 시어머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서연아,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 갔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 증거도 있고 시댁의 부당한 처우도 입증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남편분이 프리랜서라 재산이 많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7년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뒤 정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끊으려는데 정우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아, 제발. 엄마가 너 보고 싶대. 한 번만. 보고 싶으시면 다른 며느리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며느리한테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지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와요. 지민이에요. 지민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카페에 앉은 지민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환갑잔 씨 이후로 충격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언니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환갑잔치 이후로 우리 집도 난리예요. 재우가 어머님한테 따졌어요. 왜 형수님을 그렇게 대했냐고. 형은 왜 방치했냐고. 재우 씨가요? 네. 그동안 모르는 척 했는데 사실 다 알고 있었대요. 어머님이 언니를 차별하는 거요. 근데 입 밖에 못 냈었대요. 어머니가 무서우셔서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괴로웠어요, 언니. 명절 때마다 언니 혼자 일하시는 거 보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한 게요. 어머님이 말리시니까요. 지민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 맞아요. 저도 공범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지민이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요. 언니, 저도 이혼하려고요. 뭐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착한 며느리 역할. 어머님 눈치 보는 거. 재우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댁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민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지민에게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대요. 교사니깐 품위 있게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지민은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없었대요. 환갑잔치 때 언니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저렇게 말해야겠다고. 더는 참고 살 수 없다고. 지민 씨, 언니, 용기 주셔서 고마워요. 제 인생도 제가 살아야죠. 우리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로 산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 여자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서연아,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해요.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측 변호사는 반성하고 있다며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했어요. 제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불륜 사진, 메시지, 영상 파일,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남편 측 유책 사유가 명백하네요. 위자료는 6천만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정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파트가 있어요. 결혼 후에 같이 산 거예요. 그럼 절반씩 나누시는 게 맞겠네요. 아파트 시세가 4억이었어요.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위자료까지 합치면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정호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정이 성립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정호가 따라왔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어. 너를 소중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 인생 잘 사세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쉬려고요. 백화점 그만뒀거든요. 그래, 푹 쉬어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돈이 생기면 뭘 할까 생각했어요. 작은 가게를 열까? 아니면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 아직 35이에요. 늦지 않았죠. 밤에 창문을 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7년 동안은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볼 수 있어요. 하늘도 별도 제 앞날도요. 석 달이 흘렀어요. 미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울었어요. 7년의 값이 이거구나 싶었죠.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제가 주인인 곳이요. 지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혼했대요. 재우와 합의하고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했죠. 언니, 만나요. 축하하고 싶어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지민은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저 학원 차렸어요. 작은 국어학원이요. 정말요? 축하해요. 재우가 재산 분할 흔쾌히 해줬어요. 그 돈으로 학원 차렸죠. 어머님은 많이 반대하셨지만요.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우셨대요. 두 며느리를 다 잃었다고. 재우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요? 어머님이 언니한테 미안하대요.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화번호 안 드렸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후련한 웃음이었죠. 언니, 우리 제대로 시작해봐요. 며느리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요. 그래요. 박서연과 한지민으로요. 건배를 했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이죠. 며느리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요. 사흘 뒤 백화점 동료들을 만났어요. 7년 동안 같이 일했던 선배와 후배들이었죠.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 용감했어. 나도 결혼 생활 힘든데 그렇게 시원하게 정리할 용기가 안 나더라. 언니, 힘들면 말해요.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는 그날 술을 마시며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요. 한 달 뒤 작은 화장품 가게를 열었어요. 동네 상가 1층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7년 동안 일하며 배운 노하우를 살렸죠. 단판을 달았어요. 서연의 뷰티 스튜디오. 제 이름을 건 첫 가게였어요. 오픈날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어머니가 화원을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셨죠. 딸, 잘하고 있어. 아버지의 한마디에 또 울컥했어요. 참 자주 우네요, 요즘. 하지만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벅차서 우는 거예요. 지민도 왔어요. 축하 꽃다발을 들고요. 언니, 대박 나세요. 지민 씨 학원도요. 백화점 동료들도 왔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화장품을 사갔죠. 첫날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매출이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정호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너 가게 열었다며?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요? 재우한테 들었어. 잘 됐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어요. 정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많이 후회해. 널 그렇게 대한 거.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 알아. 그냥 너한테 고마웠어. 7년 동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고맙다고? 뭐가요? 참아줘서요? 견뎌줘서요?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입소문도 났죠.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혹시 박서연 씨세요? 네, 맞는데요. 순간 멈췄어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환갑잔치 때보다 훨씬 더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그냥 너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셨어요. 작지만 깨끗한 매장을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참 무시했지. 미안해, 서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너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깔봤어. 선생님이 아니라고 무시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평생 선생님 했어. 그게 자랑이었지. 근데 정작 사람 대하는 법은 몰랐나 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봤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개업 축하금이야. 받아줘.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해. 그럼 이건 여기 두고 갈게. 시어머니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돌아서셨어요. 문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죠. 사람이 배운다는 건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높낮이를 아는 거더구나. 내가 평생 선생님 하면서도 몰랐던 걸 너가 가르쳐줬어. 고맙고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는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구나. 크리스마스 저녁 지민과 만났어요. 둘 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언니, 메리 크리스마스! 지민 씨도요.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혼하고 가게 차리고. 저도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아니요. 하나도요. 지민 씨는요? 저도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꿈에 대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요. 언니, 우리 내년에 같이 여행 가요.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데요. 좋아요. 가요. 우리 둘이서요. 여자둘이 건배했어요. 며느리가 아닌 우리 이름으로 사는 삶에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렸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죠. 이제 저는 자유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박서연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더군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화장품을 사러, 고민을 털어놓으러, 위로받으러요. 저는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밝았습니다. 며느리로 살 때는 몰랐던 표정이었죠. 박서연,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스스로 내게 말해줬어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이니까 제가 제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제 이름으로요. 여러분, 사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만 힘든 건가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서연처럼 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환갑잔치에서 폭로할 필요도 없죠.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로 살면서 지쳤다면, 아내로 살면서 무시당했다면, 엄마로 살면서 나를 잃었다면,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서연은 35에 시작했고, 지민은 31에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남들이 해주지 않는 말이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달라요. 사랑은 존중과 함께 와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서연처럼요. 지민처럼요. 용기 내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